마이크로바이오틱스는 한 명을 살리는 회사.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2050년에는 10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항균제를 부활시키는 기술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오틱스는 사람 한 명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우리가 아니면 돌아갈 사람,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뜰 사람을 살리는 회사. 일단 한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 명이 살려지면 넓히는 게 또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감염증을 치료하는 회사이죠. 항균제 내성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항균제 내성이라고 하면 이제 항균제에 치료되지 않는 그런 세균 감염인데, 이들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구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도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감염증을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세균에 의한 암 발생이나 악화를 막는 데까지도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 이제 항균제 내성이 해결되지 않고 쭉 악화가 되면 2050년, 앞으로 30년 후에는 내성에 의한 사망자가 암 환자를 넘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서지컬 버밍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바이오타, 미생물총을 컨트롤하는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서지컬 버밍을 여러 개를 엮어서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동시에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계 항균제 시장이 수십조에 달한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뭐 일부를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장으로 그냥 녹아 들어가는 그 전체가 타겟이다. 이 박테리오파지는 그 역사가 벌써 100년이 훨씬 넘는 기술입니다. 1915년 그리고 17년에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이미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실제로 감염 치료에 쓰던 그러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항균제가 영국에서 이제 페니실린이 나왔죠. 그 페니실린이 이제 광범위하게 쓰임에 따라서 이 파지는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됐고, 주로 동구권으로 옮겨가서 동구권에서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항균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계에 봉착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를테면 항균제를 부활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항균제 자체를 개발하기가 어려우니 기존에 있던 항균제를 부활시키는 기술이 나오면 항균제 개발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영국에 연수를 갔었을 때, 그때 이제 마크 톨먼 박사라고 저랑 같이 카디프 파지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파지 연구를 하자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던 분이에요. 그분도 저랑 똑같아요. 항균제 내성 연구를 하다가 보니, 뭐 내성 연구하면 뭐해? 세균은 여전히 항균제의 내성을 이렇게 훌륭하게 획득을 할 거고, 우리는 세균을 뒤쫓아가다가 그냥 끝나겠다 싶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들은 항균제 연구를 하지만 암울하고 어려워요. 그 내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기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극복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균제가 없던 시절에는 수술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현대의학에서 자랑하는 그런 술기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세균의 감염을 극복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균을 잘 컨트롤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도 되고, 이미 효력을 잃은 화합물의 효력을 부활시켜도 되고, 저희들은 이 후자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 파지 그룹을 만들고, 제가 2008년에 우리나라에 복귀한 다음에 지금 한 400여 주의 라이틱한 박테리오파지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테리오파지 라이브러리는
일종의 사금하고 같아요. 모래사장에 있는 사금을 그렇게 모아와서 그야말로 파지 인더스트리,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을 만들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최근에 저희 이제 팀에 합류한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임상양리를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올로지스트니까, 클리니컬 마이크로바이올로지스트니까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이를테면 파지의 효능을 맥시마이즈하는 그 어떤 양리적인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지금 새롭게 지금 도입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때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믿음으로 10여 년 동안 끌고 오셨다는 점, 그 점이 제일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가장 우리 회사의 강점은 박테리오파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300여 개의 물질을 저희가 연세의료원 그 상단으로부터 물질 이전을 받았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우 매터리얼이 있음으로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무궁한 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박테리오파지가 여기에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름성균의 그 물질을 찾아내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를 10여 년 동안 300여 개를 디스커버리한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폐렴을 타겟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장 시급한 병원의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리드 프로그램인 폐렴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폐혈증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 병원 내에서는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응급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제 저희 파지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치료하고자 이제 폐혈증을 타겟팅했는데, 리드 프로그램에서 이제 CJ하고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폐렴을 하면 좋겠다라는 CJ의 의견이 있어서 폐혈증과 폐렴을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우선순위를 좀 폐렴 쪽으로 변경을 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허들은 기존의 항균제, 스몰 케미컬 컴파운드에 맞춰져 있는 현 레귤레이션에 우리를 맞추기가 이게 참 어려운, 옷이 맞질 않는. 그런데 다행인 거는 미국 쪽이 지금 선도를 해서 그 박테리오파지에 맞는 그런 레귤레이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100년 전에 이런 기업을 했으면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안 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그냥 종속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16년도에 그때 같은 과제에 들어가 계시던 이제 교수님들이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이렇게 교수님들이었는데, 이제 저는 진단검사의학과였고, 그렇게 이제 네 파티가 모여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피칼 마이크로바이오타 리스토레이션 쪽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박테리오파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제가 의과대학에다 신청을 했고 겸직 승인을 받았죠. 저는 주변에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이 많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다. 같이 하는 경영진들 그리고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자기 일처럼 나누어서 빈 곳을 서로 찾아서 메꿔주고 할 때 참 감사하죠. 저는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하가 깨지면 더 이상 진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합을 깨는 사람들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보면 특출한 몇 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점은 도와드리고 장점은 살리면서 같이 가고 있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2050년에는 10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동참하실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